금요일 진짜 전략 이 시간 오늘 이분과 함께 해봅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연준의 긴축 공포 속에서 2월과 3월에는 선생님이 또 실전 투자 종목을 좀 압축하고 이제 공포를 매수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3월 말입니다. 현재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러니까 홍콩 시장만 좀 점검하면 이제는 요 위기만 넘기면 바람의 방향 확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시간 통해서 미국 시장 공포 때 이것도 경험의 치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장이 급락할 때 공포 때 우리는 자꾸 리스크 관리하고 손절해서 뭔가 현금화하려고 그러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 인덱스가 20% 부러지고 그 다음에 급락할 때는 타켓을 압축해서,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테슬라 한 종목 내지는 테슬라나 애플 뭐 이렇게 몇 가지 압축해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집중 투자를 해라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위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16,200 11월 20일 고점부터 요 제가 동그라미 친 자리를 보세요. 1월 27, 8일, 그 다음에 2월 24일 우크라이나 공격, 3월 8일, 3월 15일. 이 인덱스 상황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나스닥은 12,500 쌍바닥 찍고 지금 저점에서 14%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20%, 3% 급락했다가 저점에서 14%에서 아직까지 고점에서는 11% 정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각각의 종목의 차이가 어떻게 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약간 변동성에 극심한 투기성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이제 고가 저가의 바닥에서는 30%,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를 뭐랄까 4등분 법칙이라고 표현하는데, 고가 저가의 중시가율이 6,100인데 이번에 25% 능선 이거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천만 원 정도까지 치고 나가나, 이 에너지가 우리나라의 성장이나 간단히 얘기해서 그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작년 11월 달 고점 찍고 급락한 코스닥 종목들 개별주에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딱 하나 집중해 드렸던 게 이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테슬라 보세요. 이제 천슬라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1월 27일, 그 다음에 여기 딱 보시면 700불 딱 찍은 자리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00불과 800불 사신 분이 이제 비율 매도하는 자리인데, 요번에 이 에너지가 어디까지 1200불 돌파는 아직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1000불에서 1100불 사이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과 시간이 걸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비율 매도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순환이 나오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상대적으로 16%, 저점에서 16% 정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인텔하고 연결고리로 저점에서 30% 정도 올랐습니다. 엑슨모빌은 반대로 됐겠죠, 당연히. 엑슨모빌은 여기 130불 갔을 때 이날이 정확하게 3월 14일, 15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꼭지 찍은 날이 나스닥 기술주 정반대에 12,500 찍은 날이고, 이때 저점 테슬라가 거의 700불 수준이고, 오히려 이때 따라가신 분은 지금 고점에서 90불까지 빠졌대 마이너스 16 회복해서 83불인데, 엑슨모빌은 저는 올라갈 때 매도다. 왜? 기술주가 올라가면 이 엑슨모빌이나 이러한 쪽 에너지는 오히려 숏으로 걸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응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 참고하시면, 여기에 아이디어가 우리나라 쪽은 건설, 건자재, 상품 순환, 중소형주단의 개별 종목들의 순환, 이런 것들을 잘 응용하셔서 전략화시킬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테슬라도 올라오고 엔비디아도 간밤에 굉장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이니까 저는 조금 더 혼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내 증시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요, 사실 어제는 뭐 삼성전자 블록들 이슈도 있긴 했지만은 대형주의 수급 공백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 대형주단 지금 굉장히 부침을 겪고 있는데 테마주만 활발한 장세거든요. 그 이유는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외국인들 우리나라 아시아를
운영하고 있는 헤지펀드나 블랙록이 그 롱숏 전략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차 군단이 너무 안 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장이 지수가 하려면 삼성전자나 엔솔이나 SK하이닉스나 이게 지금 얘기하는 자동차가 가져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은 그쪽은 갇히게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아우 공포야 그러면 대부분들 우리나라 대표들은 삼성전자나 이런 대표주사잖아요. 그거 잘못된 전략이에요. 왜? 파생 시장에서는 그거를 롱숏을 이용해서 갇혀놓게 하고 그리고 나서 수익률 게임은 오히려 중소형 단위나 개별주에서 순환장만 유도하는 그러한 에너지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벗어 던지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게 언제 벗어 던지기 전일까 할 때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 블록딜 동계 저는 하나의 그 좀 기대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갖다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 4월 말 상속세 내려면 저 대주주가 저거 팔아야 돼. 그러면 저거를 싸게 갖고 오려고 그러면 이걸 눌러갖고 변동성에서 그거를 블록딜 자전 돈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올리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헤지펀드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카운팅을 한번 해보시죠. 삼성전자는 이 장이 가려면 삼성전자, 엔솔, SK하이닉스와 자동차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거의 한 15조 이상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는 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딱 비교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럴 때 20개 종목을 딱 보면서 그 시차로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들 여기 데이터가 1월 27일 데이터입니다. 삼성전자 71,300원, 그 다음에 엔솔 여기 첫 상장된 날입니다. 59만 찍고 45만 빠졌다 종가 50만 원. 기억나시죠? SK하이닉스 11만 원. 그런데 요 옆에 수치가 어저께 종가입니다. 제가 빨간 박스 건 게 카카오가 27%, 네이버가 12%. 즉 1월 27일 종합주가지수 저점 2,600 깬 2,590에서 시가 10개 종목을 샀는데 수익 난 것들은 여러분들 어떻다? 네이버, 카카오, 요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다른 것들은 다 빠졌거나 애매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느낌 드시겠습니까? 차별화가 극심해지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까는 저는 이 단어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홍콩 ELS, 그 다음에 간단히 얘기해서 오미크론 셧다운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구조가 유화 구조, 요 최근에 이틀 동안은 참 유화 구조의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이 돼야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맥점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2,700 선물 360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승이 유지돼서 이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인덱스는 6%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이 더 낮고 나스닥보다 이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6% 에너지가 적어도 10에서 15% 정도 에너지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2,700 선물 36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이제부터 시가상위 종목들이 올라가 주나 이거를 체크하시는 게 가장 시장을 보는 중요한 맥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중심을 여기 3,040 요번에 작년도에 삼성전자 88,800원대의 고점입니다. 그리고 2,590 그래서 딱 25% 능선이 2,700이죠. 하락폭의 반, 딱 10% 정도 에너지가 이제부터 나온 그게 2,800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0포인트에서 60포인트 남았거든요. 삼성전자 3,000원만 올리면 됩니다. 3,000원. 그 에너지가 나오나 그것도 안 나오면 무슨 얘기냐. 누르면서 종목 순환이 계속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73,000원 딱 거놓고 그걸 뚫는 연속 외국인 매도가 매수로 바뀌는 에너지가 나와야 방향성 매매가 나오고 시가상위 종목들이 간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중소형 단의 종목을 계속 훼손시키면서 뭐 정책 테마주라든지 어떠한 모멘텀 관련된 종목들만 그러면 삼성전자 시가상위 종목들 대비해서는 질이 나쁜 거죠. 시장이.
그리고 약간 선수적 감각이 있는 그쵸. 분들만 전략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된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이 좀 변곡점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의 그럼 주가 동향을 살펴보고 일단은 뭐 계속해서 테마주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대형주 위주의 플레이를 할 것인지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자 일단 또 정책 테마 얘기를 해보자면은 대표님이 국내 증시 건설 건자재라든지 뭐 정책주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을 하고 트레이딩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설주는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 번 더 정립을 해주시죠. 건설주도 딱 보시면 3월 14일, 15일이 고점이에요. 딱 유가 급등 뭐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어떤 게 됐냐면 중소형 건설자나 건자재 쪽으로 내려가고 맞아요. 대표 건설주는 그냥 오히려 조정을 시켜요. 그러면 오늘부터 삼성전자 보듯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파트 3대장이라고 표현하는데 현대건설, GS건설, DLNC 이 세 가지가 치고 나가나 한번 봐주시죠. 그러면 이거는 전체 시장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IT에서는 제가 전 시간에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가상위 삼성전자, SK 엔솔을 갖춰놓고 이렇게 지그재그 파동 놓고 실제적으로 지금 한 IT라면 한 10에서 20%, 100개 종목이면 한 10개 정도만 아주 화려하고 나머지는 바닥에서 기게끔 합니다.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73,000원을 치고 나가는 그 연속적인 매수 수익이 나오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마저 예를 들어서 그 SNS텍, KH바텍, 서울반도체 이런 것들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와 주나 지금 고가에서 지금 이 코리아 서킷, 주성엔지, LG노텍은 고가에 딱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73,000원 밑에 딸의 종목에 순환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뿌려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장 집중하는 게 이 중심 허리 종목 DB하이텍, 칩셋 미디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밑에 따는 수급이 아직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아직까지 징후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LG노텍, 주성엔지, 심텍, 코리아 서킷은 보유자형입니다. 이거를 지금 따라가셨다가는 또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DB하이텍이나 칩셋 미디어를 집중하셔서 이 중심 허리에 관련된 종목이 치고 나가서 직전 고점을 돌파한다 보면 밑에 단이 끌려오면서 고점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러면 여기서 선순환이 나옵니다. IT의 선순환. 이게 앞으로 시장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맥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DB하이텍 어제부터 징후가 약간씩 보입니다. 그러네요. 칩셋 미디어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 폭의 중심은 지지했고 떨어진 거에 반을 돌파를 못했는데 이게 시도가 나와야 돼요. 이게 오늘부터 4월달, 5월달 장 있습니까를 저는 이 두 가지 종목의 에너지를 갖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또 네. 하나는 아까 대장 건설주 중에 어저께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매일 여러분들 이 그림을 계속 그립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할 때 시장에 발을 담가놓고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란 선이 이제 제가 3월 14일 날 GS건설 52주 최고가 할 때 오히려 50%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만 원대 때리면서 눌림목이 주나. 근데 어저께 종가로 현대건설은 48,000원, GS건설은 47,000원, DLNC에는 13만 9천 원까지 갔다가 12만 5천 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이제 13만 원입니다. 근데 어저께 DLNC 무상 100%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한 트리거가 되나 볼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무상 100%라면 여러분들 한 주가 두 주가 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요때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 신주 배정일이 언젠가 4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상장은 4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 날짜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럴 때 DLNC 오늘 당장은 올려놓고 흔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 무상증자하면 대차거래, 차익거래,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주가 두지되니까 그걸 이용하는 대차거래가 나와요. 공매도. 네. 외국인들 꼭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시가에 절대 급등 때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보유자들은 일부 50% 치고받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간단히 해서 한 주가 두 주 되면서 이럴 때 사고를 한번 이거에 응용을 해보시죠. 2만 원에 만약에 무상을 100%한 주식이 1만 원 돼도 내 전체 자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실제 주가는 이 만 원까지 안 빠집니다.
대충 무상증자 하면 15,000원과 17,000원까지 희석화된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신주 배정일 기준으로 업황이 개선되거나 이쪽에서의 주도주 역할하면 그 다음에는 이 고점도 돌파해서 여러분들 시간이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옛날 고점도 돌파하는 이런 에너지가 나오나. 근데 건설 업황은 저는 간다 쪽에 계속 강조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하나의 사례로.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NHN이라는 종목이 무상증자 해갖고 100%에서 요때가 5만 원이었습니다. 100% 해갖고 37,000원 갔는데 증자 받고 하니까 이거는 실제로 보면 7만 원 정도 가 있는 거와 똑같아요. DLENC도 이런 에너지가 나오나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게 하나의 직관인 것 같아요. 3월 14일 고점 찍을 날 일성건설 90%, 범한건영 70%, 하이스트 50%, 동원수산 30~40%. 여기 종목들이 건설, 건자재, 그다음에 먹거리 중에 인플레이션의 비료, 농업, 이거 보면 한일사료, 현대사료 200%, 80%, 그다음에 코스피 200 종목 한번 보시죠.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CPTPP 관련주라든지 IT에서는 LG 이노텍 보이시죠? 그다음에 DB하이텍도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심 종목들이 순환이 되거나 또 어떤 에너지를 주나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중저가, 중소형주의 순환이 나와서 이래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네. 저는 이제 농업주들 움직였죠, 비료.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목재가 가나. 그다음에 또 철강, 건설, 건자재 쪽에서 이제 대장이 움직이면서 그 아랫단? 이 아랫단에서도 여기서도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아파트 쪽이냐, 재건축의 토목, 그다음에 SOC 쪽이냐. 이제 SOC 쪽에 가나 보십시오. 뭐 부산 가덕도 얘기가 나온다든지 철도와 연결돼요. 그래서 어저께 보면 시간에서 푸른 기술이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징후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종목장이 순환이 되고 여기서 이제 가장 필요한 거는 상단을 넓혀줘야 됩니다. IT에서는 삼성전자, SK가 넓혀줘야 되고 건설주에서는 아까 대장주들이 넓혀주냐. 이게 오늘부터 카운팅 하시면 그러면 우리 장은 순환장에서 3월에서 5월 달까지 순환이 먹거리가 많이 확산되겠구나. 그런데 위가 갇혀요. 오늘도 올려놓고 삼성전자를 때려요. 그러면 이거는 누르는 장이구나. 그러면 위가 갇히면 개별 종목장이 순환되지만 종목에 이동이 되고 뭔가 확률이 자꾸 낮아져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구분하셔갖고 전략에 응용을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DB하이텍과 칩스앤미디어의 좀 에너지를 파악할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금요일 진짜 전략 이 시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